말러의 음악은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고전음악 애호가들은 기어이 그의 음악을 듣고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얘기하기 전에 말러의 음악이 왜 어려운지부터 얘기해 봐야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크게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은 연주 시간이 너무 길다는 것입니다. 대지의 노래와 10개의 교향곡은 길이가 거의 다 1시간이 넘어갑니다. 특히 3번 교향곡은 100여 분의 길이입니다. 엄청나죠. 길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규모도 대단합니다. 대규모 편성의 풀 오케스트라뿐만 아니라 몇몇 곡은 성악 독주자들과 합창도 들어갑니다. 교향곡 8번은 천인 교향곡이라 하여 오케스트라, 솔로이스트, 합창단을 합하면 거의 1000명의 연주자가 무대에 섭니다. 그래서 천인 교향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주 시간이 길고 편성이 큰 대곡은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듣지 않고는 이해할 수도 없고요. 내용은 더 어렵습니다. 여전히 낭만적 시대의 작곡 기법을 쓰고는 있으나 현대로 이동하는 시대라 비화석이나 불협화음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것이 뭐가 문제냐 하면 우리의 귀에 익숙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식은 아주 복잡해집니다. 고전 시대나 낭만 시대에 많이 쓰던 소나타 폼이나 AVA 폼 같은 구조가 아니라 훨씬 더 확장되고 복잡해진 구조의 음악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구조의 음악은 듣는 사람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구조를 느끼고 이해하면서 전체의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길고 어려운 음악을 듣고 이해하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그의 음악에는 대단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말러는 음악을 통하여 삶의 모든 것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그가 표현하려고 한 것은 인간이 겪어야 하는 모든 진부한 일상들입니다. 죽음일 수도 있고 고통 혹은 배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묘하게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의 모든 진부한 것들을 넘어서는 초월의 감정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삶의 위로나 치료가 아닌 해탈이라고 할까요? 그것뿐만 아니라 말러는 늘 음악으로 우주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것들을 표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빈 대학에서 철학 수업을 듣고 칸트와 쇼펜하우어의 사상에 깊이 몰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의 음악에는 철학적인 깊이도 상당합니다. 동양적인 사상도 있고요. 별이 쏟아질 것 같은 야후에서 하늘을 보며 그의 교향곡을 듣는다면 우주의 신비가 들려올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그의 음악이 더 깊고 가치 있게 들리게 합니다. 요즘에도 저에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어떻게 말러의 음악을 듣고 이해할 수 있냐고요. 사실 클래식 음악을 많이 들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말러의 길고 어려운 교향곡을 듣고 이해한다는 것은 앞에서 설명한 이유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추천합니다. 말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향곡의 작곡자로 유명하지만 그는 역시 가곡으로도 유명한 작곡자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곡과 교향곡은 깊은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가곡은 그에게 음악의 원천 같은 것이죠. 그러니 그의 가곡부터 들어보는 것이 어떨까요? 우리가 리드라고 하는 독일의 전통적인 가곡은 시와 음악이 합쳐진 예술이고 성악에 피아노가 반주를 하는 음악 장르입니다. 그런데 말러는 처음부터 피아노가 아닌 오케스트라가 반주를 하는 가곡을 작곡합니다. 이것을 오케스트라 가곡이라고 합니다. 오케스트라가 반주를 하니 표현력도 좋아지고 훨씬 화려한 음색의 가곡이 된 것입니다. 말러의 간결한 오케스트레이션을 통한 세련되고 절묘한 감정 표현은 들을 때마다 감탄을 하게 합니다. 말러는 59개의 성악곡을 작곡했는데 그 중에 40곡이 넘는 오케스트라 가곡을 작곡합니다. 그리고 연가곡집도 작곡합니다. 연가곡집은 여러 개의 가곡을 모아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장르입니다. 방랑하는 젊은이의 노래, 10곡의 뿔피리 가곡집, 2곡의 뿔피리 가곡집, 루이케르트 시에 의한 5개의 가곡, 죽은 아이를 기리는 노래, 대지의 노래 등이 있습니다.
그의 가곡은 삶의 신비에 대한 경이로움과 아름다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그리움과 시리의 비탄이 있고요. 인생에 대한 절망과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모두를 뛰어넘는 초월 또는 해탈이 있습니다. 리케르트 시에 의한 5개의 가곡은 연가곡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비슷한 시기에 작곡된 곡이고 음악적으로 공통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1901년에 오스트리아의 한적한 시골 마을인 마이어니히 별장에서 작곡을 했습니다. 말은 이 5개의 가곡 중에 특히 4번째 곡인 나는 세상으로부터 잊혀졌다를 바로 자신의 이야기라고 하였습니다. 무엇이 자신의 노래일까요?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는 세상으로부터 잊혀졌다. 나는 세상으로부터 잊혀졌네. 수많은 세월을 보냈던 곳에서 이제 누구도 내게 귀 기울이지 않으니 나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지. 그런 것이 내게 상관은 없네. 사람들이 내가 죽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정말로 세상에서 죽은 게 아닌가.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네. 나는 세상의 혼잡함으로부터 죽어 고요한 나라에 누워있네. 나는 나의 천국에서 홀로 살고 있지. 내 사랑 안에서, 내 노래 안에서. 꿈꾸는 듯 아름답지만 비관적이고 염세적인 이 노래는 당시 말러의 상황을 이야기해 주는 듯합니다. 말러는 성공한 작곡자이고 지휘자였으니 무엇이 부족했을까 하고 생각이 들지만 그의 당시 사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말러는 어려서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성공해야 한다는 집착이 매우 강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명예와 부를 얻었지만 늘 신경과민적인 증상을 보였습니다. 더군다나 그의 아내 알마는 비엔나의 꽃이라는 소리를 듣던 여성으로 남자 관계가 매우 복잡했습니다. 말로와 결혼 후에도 많은 남성과 연문을 뿌리며 팜프 파탈로 살았습니다. 말러는 항상 알마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병에 대한 공포에도 늘 시달렸습니다. 그 병은 성홍열이었습니다. 그의 딸 마리아도 이 병으로 죽었고 어머니와 형제들도 이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항상 죽음의 공포를 느끼며 살았습니다. 그의 이런 삶은 비관적이고 염세주의적인 성향을 강하게 나타냅니다. 더군다나 니체나 쇼펜하우어의 철학에 심취했으니 더욱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음악에는 이런 분위기와 느낌이 강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곡도 분위기는 같습니다. 구조도 시를 보면 시는 사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말러의 음악도 시와 사면과 똑같이 A, B, C 세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전주 A, B, C 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주는 잉글리시어 혼이 멜로디를 합니다. 이 곡 전체의 주제 선율입니다. 멜로디는 아치형 선율인데 주요 음은 C, D, F, A의 아주 간결한 구성입니다. 나중에 클라리넷이 이어지면서 음색의 변화를 줍니다. 신비스러운 분위기이고 동양적인 느낌도 매우 강합니다. A파트에서 성악이 전주의 멜로디 그대로 나는 세상으로부터 잊혀졌다라고 노래를 시작합니다. 반주는 성악 성률과 유사하게 함께 연주하는데 때로는 축소되고 때로는 그대로 연주하면서 성악의 가사를 강조합니다. B 파트에서는 셋 있다는 표로 하프가 가금을 액센트로 강조합니다.
이 파트에서 바이올린은 더 서정적이고 감정적으로 표현을 하면서 클라이막스로 분위기를 고조시킵니다. Es ist mir auch gar nichts daran gelegen, ob sie mich für gestorben hält. 그리고 다시 잉글리시 혼이 전주에 등장했던 주제 선율을 다시 연주합니다. 그리고 C 파트입니다. 주제 선율처럼 다시 아치형이지만 주요 음은 바뀌어 있습니다. C, D, G, B 플랫, D입니다. 반주부에서는 앞에 부분보다 저음을 많이 사용하여 한결 더 어두운 분위기입니다.